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좀 고생스러운 한 주였죠.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좀 반등을 주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좀 밀려 내리는 모습. 특히나 제가 저희 카페에 공개 전략에 올려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매도가 많아 가지고, 즉 시장에 무슨 대외적인 악재나 이런 것들이 터져 가지고 매도 물량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맞는 매도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밀리는데 안 아플 수는 없겠죠. 아프긴 하지만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손바뀜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수급이 순환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좀 변화들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 시장의 하락은, 예, 매수 공백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좀 매도를 맞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495에서 매수를 기다렸지만 바로 관통해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뭐 억지로 우리 전략이었으니까 거기서 매수 받아줘야지 이럴 이유가 없겠죠.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계속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여전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계속 좀 압박하는 모습. 다만 너무 지수만 고민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 금요일도 명확하게 보여준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좀 붙잡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그쪽은 사실 뭐 AI로 촉발된 반도체의 좋은 흐름, 뭐 엔비디아의 상승 때문에 뭐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매수하려는 어떤 자금이 외국인 입장에서 들어오면 그냥 본인들 매수했던 거에 계속 그냥 적축하는 식으로 그냥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왜냐면 쟤네들은 떨어져 봤자니까. 그리고 밀려도 어떻게 본인들이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몰아넣고, 대신 어떻게, 다른 쪽은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냉정하게는 지금 지수 떨어진 거에 비해서 종목들이 더 좋지 않은 게 그런 영향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굉장히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원래 이번 주는 그게 뭐지, 유튜브 라이브가 없죠. 라이브가 없는 주인데도 일단은 긴급 편성을 해 놨으니까, 혹여나 종목들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녁 9 시에 오셔 가지고 일단은 앞쪽에는 늘 제가 그 드려야 될 이야기들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는 그런 질문들에 쭉 답을 드리거든요. 오셔 가지고 좀 포트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 물론 저랑 같이 하게 되면 늘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때그때 즉시 좀 수정해 갈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부담돼서 하시는 분들은 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반도체를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거든요.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만약에 저한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밑에 떨어져 있는 화이자보다, 화이자도 우리 시장의 바이오제약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잘 벌고 있어요. 배당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바이오제약은 우리 시장의 약간 은행주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어찌 되었거나 그런 종목보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수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구글이나.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점점 미국 시장은 AI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로 인한 이 버블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결이 다른데, 재밌는 거는 어찌 됐거나 그 흐름에 같이 타고 있는 우리 시장의 종목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인 거죠. 결국은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인데, 얘네들과 또 얘네들의 장비주들이나 이런 것들 위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고가 구간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그걸 추격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패턴이 아니라 계속 맞고 떨어지는 흐름에 떨어지다가 어떤 시그널이나 패턴 없이 툭툭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이런 흐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추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는 지금 반도체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쪽을 매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제가 올해 연간 시황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뭐다? 2차전지는 계속 매매적인 자리를 줄 것이다. 2차전지 계속 밀려내리고 있죠. 그 외국인들은 자기네들 매수하는 거 저렇게 붙잡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때리고 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아직도 공매도 잔고가 500만 주가 넘게 쌓여 있죠. 얘네들 풀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 9 월부터 매도 쳤던 선물, 그나마 코스피는 어떻게 합니까? 환매수 쫙 했다가 오히려 매수로 뒤집어지고 쭉 올렸다가 다시 이번에 매도하면서 거의 똔똔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코스닥 선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2차전지를 쉽게 살려주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다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또다시 반등의 탄력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반도체를 뭐 지금 장기로 들고 가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제 방송에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와서 쟤네들을 선택하는 것보다 2차전지의 매수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올해도 작년 이제 중반부터 중후반부터 계속 2차전지의 타점 잡아 가지고 그쪽으로 매매를 몰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매수 준비를 지금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주 흐름을 보면서 아마 다음 주에는 타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지. AI 우리나라 AI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려요. 잘 모르겠다고. 뭐 이름부터 AI인 애들도 있긴 하지만 워낙 시가총액이 적고 메인이 되기는 좀 만만치 않고,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도 저는 계속 타점을 잡아도 된다라고 보는데, 위치만 봐도 지금 쟤네들의 저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죠. 다만 걔네들도 쉽게 죽진 않기 때문에 걔네들도 뭐 타점을 잡는 건 괜찮은데,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거는 매매를 좀 기반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2차전지를 다음 주에는 좀 어 이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거, 전략을 세워보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공식 포트는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매매 오더가 계속 안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이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지금 구간은 말 그대로 피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 그 파격 프로모션 보시면 알겠지만 6개월에 99만 원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99만 원도 못 벌면 돌려드린다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하는 것만 피해도 99만 원 손실 안 나신 분이 있습니까? 혹여나 진짜 매매하는데. 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매매하시는 분들 말고 기천만 원 이상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그거 손실 안 보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와 함께 한다라 그러면 최소한 그건 수익으로 치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하는 거의 가치를 조금 조금씩 느끼게 된다라 그러면 자꾸 파동 타려고 애쓰고 어떤 기술상의 흐름에 내가 매수해야 될 때 매도할 때 이걸 구분짓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종목만 따라다닌다 그러면 365일 매매하고, 좋을 때도 매매하고 나쁠 때도 매매하고, 그러다 보면 운 좋아 가지고 터져 가지고 올라가면 그거를 계단식으로 우상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또다시 어느 순간에 제자리로 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 그러니 이 어떻게 보면 계좌를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좀 이제 방어적인 측면이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금요일 날 갭 상승이 나왔잖아요. 개파락이, 그러니까 1% 짜리 개파락이 필요한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 매수 타점 잡기 훨씬 더 쉬웠는데 오히려 갭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조금 어정쩡 흐지부지 됐는데, 그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조금 오차가 생긴 거라고 보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다음 주에 좀 타점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시겠죠. 자, 지난주에 반도체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반도체 종목들 쭉 별거 없이 이제 반도체 통틀어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 해 가지고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어느새 이제 훌쩍 올라와서 20만 원대 구간을 가고 있네요. 늘 9만 원대, 8만 원대 이 아래에서 매수하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레벨업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구간은 이런 식으로 좀 잡혀 있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13만 원짜리에서 매수해서 17만 원짜리까지 노리는 이런 패턴이고, 이 위로는 그러니까 레벨업하면 갖고 있는 분들의 몫인 거지 이거를 뭐 매매해서 들어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떤 장세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봉은 매우 매우 안 좋은 봉이거든요. 근데 다음날 바로 뒤집었어요. 그러면 이 봉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렇게 갭으로 탔다고 해서 매수를 추격하는 거는 정말 선수분들이 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분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매수를 그러니까 매매를 해 가지고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 지금 자리에서 쫓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종목이 더 잘 될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매수를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 이런 종목이 반도체 종목 중에 좀 많기 때문에 앞서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 ISC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본 종목 한번 매매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구간을 한번 딱 놓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놓칠 수도 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7만 원짜리가 지지돼야 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 근데 이 자리를 이탈했다가 다음날 갭으로 올라와 가지고 바로 8만 원을 갔다. 그러면 결국 이 자리 이탈컷 걸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5%를 이탈컷 걸고 가야 되는데,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마이너스 15% 이탈컷 걸고 먹을 수 있는 폭이 10% 남짓인데,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가까이서 보게 되면 122평 이탈 이후에 저항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으로 120평 딱 타고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 매수 쫓아가게 되면 컷자리가 이 아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면들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손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본 종목은 다시 뭐 7만 원짜리가 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면 중간 자리 또 손대기는 어렵다. 자, 그다음에 원익 IPS입니다. 본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며칠 전에도 또 이야기 드렸었던 종목 같은데, 37,000 원짜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이제 찍고 돌아서면 매수 타이밍인데, 예, 반도체 영향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더구나 관통봉 생겼다. 사실 이런 관통봉 생기면 그냥 바로 매수 추격 따라붙어도 되거든요. 근데 따라붙기는 어떻게 합니까? 얘도 역시도 커트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쭉쭉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매매를 따라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따라가서 분명히 먹을 폭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을 때의 어떤 즐거움보다 이러다가 꺾였을 때 물릴 폭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런 효율들은 무시하고 그냥 지켜본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놓쳐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화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내가 할 수 없는 매매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예 저항 자리가 이제 다시 지지 자리로 바뀌었는데 120평하고 맞물렸죠. 이런 자리들은 나름 매매하기 좋은 자리긴 한데, 사실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첫 120평 알고 계시죠? 수급 주체가 명확해서 올라온 시세의 첫 120평은 매수한다. 이게 120평의 법칙 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 낸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통계상으로 명확한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본 종목을 딱 따라잡으려면 30분의 흐름이 돌아서는 걸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 컷 걸고 32,000 원에 들어가기에는 역시나 좀 버거운 흐름인 거죠. 그러니 자리를 주는 종목이든 아닌 종목이든 지금 반도체 매매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120평을 계속 밟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러니 뭐 이런 자리 노렸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섰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고,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되는, 120평이 계속 이격을 벌린 상태에서 오다가 이렇게 툭 하고 올라가 버리면 얘 따라잡기는 만만치 않다. 그러니 이미 이 120평이 추세 이탈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이 며칠 전에 써 놓은 거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제 방송은 바로 그 당일의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준비를 하거든요, 일 주일치를. 근데 결국은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타점을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서 인정해야지. 그거 인정 안 하면 우리가 모든 흐름, 모든 시세 다 잡아낼 수 있는 건데, 그럴 거면 우리가 아무도 고생하지 않죠. 그쵸? 하나마이크론도 이런 흐름이고, 다만 갖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이제 나중에 올라갔다가 일목 깨게 되면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TCK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흐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쓰리봉 명확하게 만들고 마디도 또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인데, 갑자기 내려가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갭 상승의 장대 양봉이 딱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뭐 했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매매들을 못 하는 거예요. 저런 매매는 기관들이나 어떤 외국인들이나 하는 거지 개인들이 저런 매매까지 할 수 있으면 솔직히 난리 납니다. 모든 시세 모든 흐름 다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건데 다시 이제 이 아랫자리 9만 원짜리나 요런 자리가 내려오면 접근을 하는 거지 지금 이 위에서는 따라잡기 어렵다. 뭐 최근에 계속 종목 오전 오후 종목 방송 때 2 차전지를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인제 반도체를 일단은 타겟으로 자꾸 이야기 드리는데 사실 매수 플레이어 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쪼끔 지치는 감이 있긴 하죠. 왜냐면 나는 매수해 줄 종목을 찾고 있는데 자꾸 다 별로라네. 너무 위라고 그러네. 뭐 이런 좀 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들은 그래요. 저희 가족분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 하나 잡고 싶은데 좀 종목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는데 막 돌려봐도 마땅한 종목들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좀 괜찮은데.' 싶은 종목은 매수 수급이 너무 안 따라붙습니다. 뭐 종목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찌 됐거나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깐 쪼끔은 거시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 요런 박스를 그려 볼 수는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왜냐면 슈팅하고 나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개념에서 그러니 지금 구간은 무조건 매도예요, 매도. 특히나 금요일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날에도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다시 매수를 노린다라 그러면 12,500원 아래나 이 전후에서 다시 추세 전환이 나오면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율인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우리나라는 지금 1,300 원에서 1,325 원 이에 중심축으로 해서 오버슈팅이냐 언더슈팅이냐 이거밖에 없다. 이 밖으로 안착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도 명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오버슈팅 중이다. 그러니까 금리 죄송합니다. 미국 금리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가 쭉쭉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다시 제자리 찾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밀리겠죠. 이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행 가려고 이제 환전하려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래 오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팔 거면 이 위면 나쁘지 않는 가격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다.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 그러면 약간 무성의하게 들릴 수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명확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버리 잘 모르겠다가 보다 이렇게 선이 굵은 쪽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분석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시장의 환율은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슈팅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만 봐서도 어떻게 다음 주에 한국 시장을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언제든지 저희 파격 프로모션 궁금하시면 저희 카페 들리시면 되고 내일 저녁 9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들고서 저와 함께 라이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5시에 쇼츠 그리고 내일 또 기관차 해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